최근에 포모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모 또는 고립공포감이란 단어는 본래 마케팅 용어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하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보람찬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불안감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 이 용어는 마케팅에서 금융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라는 단어 대신 투자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말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보람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불안감의 의미로 바뀌었죠.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열풍에 깔린 기저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죠. 아침 9시만 되면 모두들 회사 화장실에서 호가창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 생활에 만연해졌죠. 현대 행동경제학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경제학 이론 중 더 큰 바보 이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으론 설명이 안 되는 이론이죠. 당신이 어떤 기계를 팔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의 친구 철수가 이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철수는 나에게서 기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사려고 합니다. 당신은 물어봅니다. 왜 이 기계를 사? 철수는 대답합니다. 나 이거 사서 다시 6만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5만 5천원에 사고 5천원 남기려고. 이러한 예시가 더 큰 바보 이론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철수는 이 기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어느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수가 기계를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6만원에 사줄 바보가 있다고 믿기에 철수는 5만 5천원에 샀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10만원이어도 철수는 기계를 살 것입니다. 왜냐고요? 철수는 자신이 똑똑해서 11만원에 팔아도 사줄 바보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의 가격이 치솟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계를 사줄 더 큰 바보가 있다고 대다수가 믿기에 철수가 기계를 판 후 계속해서 기계는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겁니다. 이 기계의 정확한 가치를 구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이리저리 기계를 사고 팜으로써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들려오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사기 위해 달려듭니다. 기계가 고평가되었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여도 나보다 더 바보에게만 팔면 되니까요. 이후 기계 열풍이 사그라들게 되면 결국 가장 큰 바보만이 기계를 들고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기계를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더 큰 바보 이론은 당신이 가장 큰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의 좋은 수익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가장 큰 바보가 되면 내가 모든 손해를 안게 되는 것이죠. 이 이론에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바보만 있다면 어느 높은 가격이라도 내가 팔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이론은 근대 경제학에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치도 없는 자산을 매입하는 건 돈을 허공에 뿌리는 행위니까요. 그렇지만 현대 시장에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자산이라 하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개인들과 기관들은 엇갈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큰 사기극이라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비판적인 많은 학자들과 기업가들은 비트코인을 더 큰 바보 이론의 전형적인 예시로 꼽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무도 모르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떤 원리로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사고 가격이 급등하고 포모 현상이 발생하니 이 현상을 이용하여 더 큰 바보에게 팔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 익히 들어 시장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개인이 포모로 인해 비트코인 급등에 동참하여 다시 급등을 만들어내고 이는 더 많은 개인들이 동참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오른 기울기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을 이끌어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기관에 늘어난 관심 등이 있었죠. 그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주식은 이익을 바탕으로, 채권은 금리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기에 아직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치밀하게 고찰하여 나온 가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등의 원인을 찾자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단 기관이 계속 사주니까, 유명인이 사용하겠다니까 로 비춰집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유는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의 바보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보가 비트코인 폭락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언제 끝날까요? 더 큰 바보 이론에 따르면 더 이상 바보가 없을 때 폭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바보가 나타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 이미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마지막 바보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이 포모로 휩쓸려 사지 않는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마지막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비합리적 시장 속 비합리적인 인간이니까요.